첨단 과학기술 R&D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합니다. 나눠주기식 관행적인 사업 등 비효율과 낭비 요인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2023년 대비 3.4조 원이 감축되었습니다.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학을 망치는 것은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개발과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변화와 또 혁신 방향은 무엇인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R&D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배경이 뭐고 바뀐 게 있습니까, 현재? 예, 결국 이제 R&D다운 R&D로 전환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이고요. 네. 역대 정부는 그 예산을 늘리는 쉬운 길을 택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낡은 R&D 관행과 그 비효율을 걷어내고 선도형 R&D로 가는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세계 그 최고 수준의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그리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 함께하는 연구로 전환해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R&D 또 연구 개발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주춧돌이죠. 근데 R&D 예산 삭감으로 또 성장 동력이 위축될 우려 이것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단순히 일률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고요. 예, 그동안 그 비효율이 발생한 부분을 효율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건강한 그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감량이 필요하듯이 건전한 국가의 R&D 생태계를 위해서 비효율을 좀 드러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 헬스, 인공지능, 우주 등에는 이런 분야는 이제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분야인데요. 이 분야에는 예산을 오히려 늘렸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러한 그 미래지향적인 그 핵심적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강화해서 국가 경쟁력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R&D 카르텔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R&D 카르텔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과 함께 과학자로서는 이 말 동의를 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그 R&D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효율화하고 연구를 연구답게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R&D 예산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뿌려주기식, 나눠주기식 이런 R&D 등 비효율적, 낭비적 요인이 좀 누적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뭐 이런 그 임자가 정해져 있는 그 과제 기획 같이 부적절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현장에서 정말 국가의 혁신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연구자들의 어떤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부적절한 이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또 나눠주기식을 좀 R&D를 좀 카르텔로 지목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1.2조 원 정도이고요. 기업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R&D 그리고 기술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하는 R&D 이런 부분은 이제 효율화를 하고요. 그 딥테크 그다음에 첨단 기술 분야 뭐 창업이나 기술 사업화 단계에 있는 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R&D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 수준의 국제협력 연구 개발을 확대한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그 기술 패권 경제가 심화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가치를 공유하는 어떤 선진 국가의 연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글로벌 R&D를 예산을 보면 예. 정부 R&D 예산의 1.6%밖에 안 되고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앞으로 글로벌 R&D 예산을 3배 이상 증액을 하고 규모 있게 국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외국 기관에서도 국내 그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디지털 바이오나 양자 등 이제 공동 연구가 활발하게 이제 진행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주요국에다가 협력 거점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단 효율성을 강화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이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도 같이 발표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그 R&D 예산에 양적으로 보면은요 세계 5위로 결코 후발국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시점에서 질적 개선이 필요하고 그래서 혁신 도전에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혁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R&D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면제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D를 집행하는 이제 관리기관, 관리 전문기관의 투명성이나 어떤 전문성을 점검을 하고 또 좀 혁신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 이런 그 재정 집행 점검단도 만들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평가도 전면적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 과학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아무래도 우수한 인재 확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주력하고 계세요? 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예.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훌륭한 인재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젊은 과학자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비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실 구축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2.5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예. 앞으로는 이제 8억까지 지원을 많이 확대해서 늘렸네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젊은 연구자들이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에 참여해서 연구를 같이 하거나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장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